챕터 14. 다섯 번째 행성은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있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지시사항이니까.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지시사항이란 게 뭐예요? 그건 내 가로등에 불을 끄는 것이지. 안녕. 잘 자거라. 그런데 왜 다시 불을 켜세요? 지시사항이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모를 게 뭐가 있어? 지시사항이 지시사항이지.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란다. 예전에는 그럴듯했지. 아침이면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켜곤 했거든. 그러면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밤 시간에는 잠을 자고 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지시사항이 바뀐 거예요? 지시사항은 바뀌지 않았어. 문제는 바로 그거란다. 해가 거듭될수록 행성이 빨리 돌기 시작했는데 지시사항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행성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1초도 쉴 수가 없다. 매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지. 그거 참 재미있는데요.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군요. 전혀 재미있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고. 한 달 일하고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 되는 거야. 저기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는데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아저씨 행성은 아주 작으니까요. 아저씨가 세 걸음만 성큼성큼 걸으면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해를 보고 있으려면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되지요. 쉬고 싶으면 걸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바라는 만큼 낮이 계속될 테니까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잠자는 것이니까. 안 됐군요. 챕터 15. 여섯 번째 행성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다. 이런 탐험가가 오셨구먼. 넌 어디서 왔니?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뭐 하고 계셔요?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무엇인데요? 지리학자는 바다와 강, 산,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학자란다. 그거 참 흥미롭군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일이겠네요. 할아버지의 행성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내가 그걸 알 수 없지. 그럼 산들은 있나요? 내가 그걸 알 수 없지. 그럼 도시, 강, 사막은요? 그건 역시 내가 알 수가 없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그래. 하지만 난 지리학자지 탐험가가 아니거든. 도시, 항, 산, 바다, 사막을 세러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아. 그래서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탐험가들을 맞아들이지. 즉, 지리학자는 탐험가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단다. 그러다가 탐험가들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시켜 그의 도덕성에 관해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왜냐하면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뚱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란다. 그건 또 왜요? 술 취한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둘로 보이거든. 그래서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두 개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않겠니?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좋은 탐험가가 될 수 없겠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진실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가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그럼 직접 가서 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를 한단다. 예를 들어 그가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고 가정하면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아참, 너도 멀리서 왔으니 훌륭한 탐험가이겠구나. 내게 네가 살던 행성 이야기를 해주렴. 제가 사는 곳은 말이지요.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제겐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래, 모르는 일이지.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왜냐하면 꽃들은 덧없는 것들이니까. 덧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란다. 결코 시대에 처지는 법이 없어. 산이 자리를 옮기는 일은 거의 없지.
또한 바다에 물이 다 빠져버리는 일도 없고 그렇듯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관해 쓴단다. 하지만 잠자는 화산도 언젠가 깨어날 수 있잖아요. 화산이 자고 있건 깨어 있건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는 법이 없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머지않아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란다. 그럼 내 꽃도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제게 가보라고 권할 만한 곳이 있나요? 지구를 가보려무나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말이다. 챕터 16. 그리하여 찾아간 7번째 행성이 지구였다. 챕터 17. 지구에서 어린 왕자가 뱀을 만났다. 안녕. 안녕. 좋은 밤이야. 내가 떨어진 이곳이 무슨 행성이니? 지구야. 지구의 아프리카란다. 그렇구나. 지구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란다.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 지구는 넓거든. 나는 별들이 저토록 빛나는 것은 누구나 자기 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내 별을 보렴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넌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니? 꽃하고 좀 싸웠거든. 그랬구나.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쓸쓸한 것 마찬가지야. 넌 참 기묘하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그렇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세고 강하단다. 넌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은데. 넌 다리도 없어서 여행을 할 수도 없겠는걸? 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멀리 너를 데려갈 수 있어. 나는 날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지. 그렇지만 넌 순수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만일 네가 네 별이 몹시 그리워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 알았어.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그 수수께끼들을 다 풀 수 있단다. 챕터 18. 어린 왕자가 사막을 건너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났다. 안녕.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람들. 67명쯤이 여러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갔어. 하지만 어딜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바람이 그들을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무척 불편할 거야. 잘 있어. 너도 안녕. 챕터 20. 어린 왕자가 장미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으로 들어갔다. 안녕.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들은 장미야. 아, 그래. 챕터 21.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안녕. 넌 누구니?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지금 너무나 슬프거든. 나는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그래. 미안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너는 이곳에 살지 않는구나. 넌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지?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은 무슨 뜻이니?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냐. 사람들은 또 암탉들도 길러.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지. 너도 암탉들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요즘엔 많이 잊혀진 말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너는 내게 있어. 수십만 명의 소년들 중 한 명일 뿐이야. 그리고 난 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나도 내게 있어.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구나. 내가 사는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꽃은 지구에 있지 않아. 그럼 다른 행성에 있니? 그래. 그 행성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재밌구나. 그럼 암탉들은? 없어. 완벽한 것은 없다니까. 내 생활은 단조롭기 짝이 없어. 나는 암탉들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모든 암탉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조금은 실증이 나.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아주 환한 햇빛이 비추는 것 같을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다른 내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라면 난 땅 밑으로 숨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날 굴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보렴,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밀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야. 밀밭을 보아도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그래,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내 머리카락은 황금색이구나.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그건 정말 근사할 거야. 황금빛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에 부는 바람 소리조차도 좋아하게 되겠지. 저기 있잖아. 날 길들여 주렴.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도 많거든.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길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서로 배우거나 알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상점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지. 그렇지만 친구들을 만들어서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만일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무척 참을성이 많아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이렇게 풀밭에 말이야. 내가 널 곁눈으로 바라보아도 내게 아무 말을 하지 마. 말이란 가끔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넌 내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오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다. 같은 시각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을 느끼다가 4시쯤 되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결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잊혀진 것이야.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하나의 의식이 있어. 목요일마다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는 것이지. 그래서 목요일은 정말 신나는 날이 되는 거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갈 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나는 날마다 똑같을 테고, 그러면 전혀 휴식이 없을 거야.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내 잘못이야. 나는 내게 상처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넌 내가 널 길들이기를 원했잖아.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런데 너는 울려고 하는구나? 그래, 맞아. 그러니 내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내게 좋은 것도 있어. 그것을 미래 색깔 때문이야. 너도 다시 한번 가서 장미꽃들을 보렴. 그럼 내 장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렴. 내게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어린 왕자가 장미꽃 정원으로 갔다. 너희들은 전혀 내 장미와 닮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꽃일 뿐이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그때 그 여우는 수십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같았지만 내가 친구로 삼은 거야. 그러자 이제 걔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마리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그저 지나치는 행인이라면 내 장미와 너희들을 똑같이 여기겠지. 그렇지만 내 장미 하나가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바로 그 장미니까. 그리고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장미이고 또 내가 애벌레를 없애준 장미니까. 물론 나비가 되도록 2~3마리는 놔두었지만 또 불평을 늘어놓거나 허풍을 떠는 것도, 심지어는 때로 침묵을 지킬 때도 나는 지켜봐 주었어. 바로 내 장미니까 말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여우에게 돌아왔다. 이제는 안녕. 안녕.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보인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이야.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잊고 있어. 그렇지만 넌 그것을 잊어선 안 돼. 너는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챕터 22. 어린 왕자가 선로 변경 직원을 만났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나는 승객들을 1000명씩 태운 열차들을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난다. 저 사람들은 정말 바쁜가 봐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기관차를 모는 사람 자신도 그걸 모른단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두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지. 그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보지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한단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야.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다만 어린아이들만이 차창에 코를 박고 내다보고 있지. 아이들만이 자신들이 무얼 찾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그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만일 그 인형을 빼앗기면 아이들은 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지. 챕터 23. 어린 왕자가 약을 파는 상인을 만났다. 왜 그런 약을 파는데요? 이걸 먹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대. 그럼 사람들은 그 53분으로 무얼 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생긴다면 난 천천히 샘으로 걸어갈 텐데. 챕터 24. 내 추억담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젠 마실 물도 없단다. 나 역시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여우가 말이야. 꼬마 친구야. 이제는 여우가 문제가 아니란다. 그건 왜요? 왜냐하면 우린 목말라 죽을 테니까.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비록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야. 난 여우라는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 나도 목이 말라. 함께 우물을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너도 목마르다는 거야? 너도? 물이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그래, 그렇고 말고. 사막이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 집이건 별이건 아니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난 기뻐.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다니 말이야. 챕터 25.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 열차에 몸을 싣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분주히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이상하구나.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 도르래와 두레박 그리고 밧줄도. 아저씨 들어봐. 우리가 이 우물의 잠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하는 거야. 내가 물을 들어 올릴게. 내겐 너무 무거워. 나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마실 물을 줘. 아저씨가 사는 곳의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5,000그루나 되는 장미를 키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작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꽃 또는 한 모금의 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물론이지. 그렇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 해. 무슨 약속? 내 양에게 부리망을 씌워준다는 약속 말이야. 난 그 꽃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은 어쩐지 양배추처럼 생겼어. 이런. 그리고 그 여우 그림은 귀가 어쩐지 뿔처럼 보여. 그리고 너무 길어. 너무하는구나, 꼬마야. 사실 난 지금까지 보아구렁이 겉모양과 속모양 밖에는 그린 적이 없거든.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은 알아볼 테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알지. 나 지구에 떨어진 거 내일이면 딱 1년이 되는 날이야. 난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알게 된 그날 아침.
너는 그렇게 혼자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거닐고 있었던 거구나. 넌 내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니? 혹시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난 두렵구나. 아저씨는 비행기를 고쳐야 하니까 비행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와. 여기까지가 2편입니다. 다음 3편은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기대해 주세요.